자, 오늘은 제곱근과 실수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은 제곱근에 대해서 먼저 한번 배워보자. 자, 제곱근이란 뭐냐면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될 때 이때 이 x를 a의 제곱근이다 라고 부르는 거야. 다시 말하면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되게 하는 그 근원 있지. 이 근원을 a의 제곱근이다 라고 부르는 거라고.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x가 제곱을 한다라는 것은 똑같은 수를 곱하겠다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똑같은 수를 곱해서 4되는 x값은 우리가 알고 있지. 뭐뭐가 있지? 마이너스 2도 있고 플러스 2도 있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도 4고 플러스 2 곱하기 플러스 2도 4니까 이때 두 수를 똑같은 수를 곱해서 다 되게끔 하는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어떤 수를 두 번 곱해서 2 되는 수는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래서 이런 수를 뭐로 약속하냐면 루트라는 기호를 써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2다라는 약속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루트라는 기호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수를 제곱해서 2가 되는 수가 루트 2 곱하기 루트 2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2도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니까 얘는 또 2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때 x제곱을 2 되게끔 하는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결국에 뭐가 되는 거냐면 요 x는 2의 제곱근이 되는 것이고 이때 2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다라는 거야. 그래서 x제곱이 a면 이때 x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다라고 부른다는 거지. 그래서 이때 요 기호 있죠? 요 기호를 뭐라고도 읽냐면 제곱근이다라고도 읽고 루트다라고도 읽고 근호다라고도 읽습니다. 이 세 가지로 이 루트를 읽으니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수를 제곱해서 0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 x를 뭐라고 하면 되지? 얘는 0밖에 없는 거야. 그치? 똑같은 수를 곱했는데 0 되는 건 0밖에 없지 않아?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0의 제곱근이라고 하거든? 0의 제곱근은 0이에요. 0의 제곱근은 그래서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음수가 나올 수가 있을까? 없죠. 우리가 어떤 수를 제곱한다는 것은 똑같은 수를 곱하는 거라 했잖아. 그러면 똑같은 수가 양수면 양수 곱하기 양수도 뭐가 되고? 양수 곱하기 양수도 양수가 되지. 음수 곱하기 음수도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수를 두 번 곱하는 수 중에 음수가 나오는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음수의 제곱근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정확하게 이제 얘를 루트로 바꾸긴 해야 되는데 음수의 제곱근은 그래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양수의 제곱근은 항상 얘가 a가 0보다 크기만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다라고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때 양수의 제곱근은 항상 두 개가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x제곱은 a일 때 이 a의 정의가 0보다 크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0보다 클 때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수를 a의 제곱근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똑같은 두 수를 곱해서 a가 되게 하는 수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a도 a가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루트 a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a도 a가 되는 것이니까 이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더라. 자, 그럼 이제 이 a가 양수여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았어. 그럼 이 양수의 제곱근 하면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x제곱은 a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이때 이 x가 a의 제곱근이다라는 뜻이야. 그럼 이때 x는 어떻게 된다고? 똑같은 두 수를 곱해서 a가 되게끔 하는 얘네가 누구라고? 풀마 루트 a지.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면 돼. 그러면 이거는 사실 숫자가 두 개인 거잖아. 얘가 루트 a라는 수랑 마이너스 루트 a라는 수를 한 번에 이렇게 쓴 거거든. 그러면 이 숫자를 따로따로 쓰면 얘네를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어. 자, 우리가 얘네 둘 다 뭐냐면 a의 제곱근이잖아. 근데 이 중에서도 얘는 양수니까 뭐라고 읽냐면 a의 양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읽기로 약속을 해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니까 음수잖아. 얘는 A의 음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해요. 그래서 두 개를 부르는 이름이 있으니까 알고서 문제를 푸시면 될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제곱근의 성질을 한번 보려고. 아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 우리가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되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숫자도 있지만 모르는 숫자도 있으니까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가 아는 숫자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X제곱이 4가 되는 X값을 우리가 알고 있지. 그게 누구야? 풀마 2잖아. 그런데 얘도 당연히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근호로 표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정의에 의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다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얘네 둘은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루트 4는 2와 같고 마이너스 루트 4는 마이너스 2와 같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요 수가 제곱수잖아요. 얘는 지수가 2인수로 표현 가능하죠. 얘를 루트 2의 제곱으로 표현하면 얘가 2가 된다는 거야. 그럼 얘랑 같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알았으니까 지금부터는 이 루트랑 제곱은 서로 상쇄된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된다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이 마이너스 2와 같은 거잖아. 얘랑 서로 같으므로 우리는 루트랑 제곱은 상쇄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래서 제곱근의 성질이 뭐냐면 A가 양수일 때 루트 A의 제곱은 이 제곱과 루트가 상쇄된다라는 거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다. 자, 얘도 봐봐. 우리가 제곱을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괄호가 되어 있으니까 제곱을 할 때는 괄호 안을 모두 다 제곱해야 되잖아. 그래서 얘도 제곱해야 되고 얘도 제곱해야 되는 거 이해가요? 우리가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뭐가 돼요? 1이 되죠. 그리고 루트 a를 제곱하면 제곱과 루트는 상쇄된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얘는 a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야. 얘도 봐봐. 제곱이 안에 들어있어도 상관이 없어. 얘가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얘와 얘는 서로 상쇄돼서 a가 된다라는 것이고 얘도 보세요. 얘는 제곱인데 얘를 제곱하는 게 먼저잖아. 그럼 얘는 부호가 양수로 무조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얘를 부호로 양수로 만들면서 얘랑 약분 이렇게 상쇄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도 a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참고하면 예를 들어서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럼 얘를 뭐라고 대답해야 돼? 이걸 2라고 대답해야 돼. 다시 말하면 얘를 제곱한다는 거는 얘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근데 얘를 제곱하기 전에 사실 얘부터 상쇄하면 안 돼. 그 논리의 오류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은 이때 이 제곱이 이거랑 이거랑 상쇄도가 되기도 하지만 얘를 플러스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동시에. 그러니까 얘는 2로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하나 더 해볼게. 예를 들어서 루트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져 있어. 그러면 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 2분의 5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지? 제곱이랑 루트랑 상쇄시키면서도 얘를 플러스로 만들고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 무슨 말인지? 하나만 더 해볼게.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다.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3이 돼야 된다는 거지. 얘네 둘이 상쇄시키면서도 얘를 플러스로 만들어서 나와야 된다는 거지. 이해 갔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결국 루트의 제곱으로 바깥으로 나오는 수는 다 양수인 거 보이세요? 다시 말하면 루트 a의 제곱일 때 제곱과 루트를 상쇄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 뭐냐면 이거의 값이 항상 양수로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루트랑 제곱은 사실은 절대값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절대값을 배웠거든요. 절대값의 뜻이 기억나요? 절대값의 뜻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 얘기해 줘 볼게요. 자, 절대값의 뜻이 뭐냐면 절대값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다. 이게 절대값의 뜻이야. 자, 뜻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애들이 절대값을 뭐라고 하냐면 양수 만들어줘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건 정의가 아니야. 그거는 현상이지 정의가 아니잖아. 정의는 정의답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절대값 3이다 이렇게 써져 있어. 그럼 얘가 무슨 뜻이겠어? 원점에서 3까지의 거리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원점에서부터 3까지의 거리가 얼마야? 3이지. 그래서 얘는 3인 거야. 절대값 마이너스 3이라고 써져 있어. 그럼 얘는 무슨 뜻일까? 원점에서 마이너스 3까지의 거리다라는 뜻이라고.
그러면 원점에서 마이너스 3까지의 거리가 얼마야?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3인 거야. 그러니까 거리는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다 양수로 나올 뿐이지 정의는 정의답게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얘를 문자로 처리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절대값 a가 있어. 이 안이 양수면 얘가 그대로 나오지. 이 안이 음수면 얘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마이너스 곱해서 나오는 거야. 수학적인 의미로서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은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로 바뀌면서 얘가 3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된다. 따라서 절대값 a를 처리하는 방법은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먼저 파악을 하시고요. 양수면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놓자. 양수면 어떻게 나온다? 그대로 나온다. 자, 음수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마이너스 1 곱해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야. 그래서 이 a가 음수면 마이너스 1 곱해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선생님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 여기 써져 있는 이 마이너스 a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자, 얘는 양수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문자는요, 수랑 달라요. 문자는 문자 자체가 음수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 우리 a는 마이너스 1 이런 결론 나오잖아. 그럼 a 자체가 음수란 소리 아니야?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a를 붙이면 얘는 뭐가 돼? 1이 되지? 그래서 이때 마이너스 a는 양수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말하면 문자는 문자 앞에 부호가 있다 없다로 양음을 결정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문자 자체가 음수일 수도 있거든. 그럼 음수에다 이거는 마이너스 1 곱한 거 아닌가? 그럼 이때 이 마이너스 a는 논리적으로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a가 0보다 작다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이때 마이너스 a는 양수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아까 그랬어. 절대값의 의미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항상 양수다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이 절대값 안쪽이 양수면 그대로 나오는 게 양수여서 그대로 나오는 거고 절대값 안쪽이 음수면 여기다 마이너스 곱해야 마이너스 a가 양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문자는 이렇게 반드시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숫자들은 잘 처리할 줄 알잖아요. 이건 문제가 안 되고. 문자는 항상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지. 이걸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근호가 있는 수 있잖아요. 근호가 있는 수는 그냥 근호가 있게 그냥 무조건 냅두면 안 되고요. 루트의 제곱수는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야 돼요. 자, 아까 선생님이 그랬어. 이 수가 제곱수면 지수를 2로 만들 수 있지. 그럼 루트 2의 제곱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때 제곱과 루트는 상쇄된다 그랬어. 정확하게 절대값을 씌우는 개념이지. 근데 얘가 양수니까 얘가 2가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근호가 있다고 해서 그냥 문제를 푸시면 안 되고요. 근호가 있는데 이 안에 근호 안에 들어있는 수가 제곱수잖아? 그럼 반드시 근호를 벗겨서 표현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루트 제곱수라는 상황에서는 이 제곱수는 루트 어떤 자연수의 제곱꼴로 우리가 변형시킬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제곱과 루트는 상쇄되면서 얘가 자연수다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반드시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루트 제곱수는 항상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정리해야 된다. 이걸 꼭 명심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곱수를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해지지 않겠어? 그래서 선생님이랑 미리 제곱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아, 제곱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뭘까? 1이지. 잘했어. 1의 제곱은 1이기 때문에 1이 제곱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예요. 그 다음 제곱수는 4죠. 2의 제곱이 4라서 계속 불러볼까요? 9, 16, 25, 36, 49, 64, 81, 100, 121, 144 등등은 루트가 씌워져 있으면 그냥 냅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써야 돼? 루트 자연수 제곱이라 쓰고 제곱과 루트는 상세해서 자연수로 나타내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제곱수 알아두자. 자, 그 다음에 x제곱은 2라고 써져 있잖아. 그러면 이때 x값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자, x제곱이 a다라고 했을 때 x를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선생님 가르쳐줬지? 어, 잘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랬지? 언제 이 a가 0보다 크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로직을 배웠잖아? 그럼 이 로직대로 그대로 모든 문제를 풀면 돼. 자, 그럼 x제곱이 지금 2래. 그럼 a 자리에 뭐라 써 있는 거야? 2라고 지금 써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럼 x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풀마 루트 2라 대답해야 되는 거야. x제곱이 4라 써 있어. 그럼 x는 뭐라 얘기해야 돼? 풀마 루트 4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똑같이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런데 제곱근 안에 이 수가 제곱수라는 게 보이죠? 그러면 얘를 가만히 냅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정리해야 돼요.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이때 제곱과 루트는 상쇄된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는 플러스 마이너스 2다라고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처음 수를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는 얘다로 바로 가지 않아요. 그러면 무조건 헷갈려요. 자, 얘는 얘로 바로 가지 않고 누굴 거친다? 얘를 반드시 거쳐서 문제 푸십니다. 알겠습니까? 모든 제곱수는 자연수의 제곱으로 만들고 자연수로 바꾸는 이거를 정확하게 연습하시면 안 헷갈려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 정확하게 연습 안 하는 애들이 헷갈리는 거거든. 그래서 처음에 얘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연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대수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요. A랑 B랑 있는데 B가 더 커요. 그러면 여기에 루트를 붙여도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2와 3 중에 누가 더 커요? 3이 더 크죠? 그러면 루트 2보다 루트 3이 더 크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대소관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성질. 두 번째는 뭐냐면 루트 A랑 루트 B가 있는데 B가 더 크다라고 해도 이 안에 있는 근호 안에 있는 애들끼리 비교해도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 A, B가 0보다 클 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 부등식 성질은 음수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지. 그러니까 지금 루트 A랑 루트 B가 있는데 마이너스 루트 B랑 마이너스 루트 A를 비교하겠다는 것은 여기다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겠다는 거잖아. 자,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래서 이때는 루트 B가 큰 게 아니라 마이너스 루트 A가 더 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루트 2보다 루트 3이 더 크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루트 2가 크겠어? 마이너스 루트 3이 더 크겠어? 마이너스 루트 2가 더 크다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뭘 비교하러 나냐면 보통은 이렇게 자연수랑 근호가 있는 수 대소 비교해봐라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근호가 있는 수는 이 안의 수가 제곱수가 아니면 못 빼요. 근호를. 그런데 모든 자연수는 근호 있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아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 루트 4는 루트 2의 제곱으로 바꾸면서 제곱과 루트를 상쇄해서 얘가 2로 된다 그랬지?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요렇게 할 수도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2라는 수를 근호를 있게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쓰면 돼? 루트랑 제곱을 같이 쓰면 돼. 그러면 얘가 루트 4랑 같은 수인 거야. 이해 갔어? 예를 들어서 3이 있어. 3을 근호가 있는 수로 나타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쓰면 되겠어? 루트 3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루트 9랑 같은 뜻이라고. 다를 근호가 있는 수로 나타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나타내면 되겠어? 루트 4의 제곱으로 나타내면 돼. 그럼 얘는 뭐랑 같은 거야? 루트 16이랑 같은 거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자연수는 모두 다 근호가 있는 수로 나타낼 수 있더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4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4를 근호가 있는 수로 나타내고 싶은 거야. 뭐라 나타내면 돼? 루트 4의 제곱. 선생님이 중간 과정 생략하지 말라 그랬지? 생략하지 말고요. 어떤 자연수를 근호 있게 나타내고 싶으면 루트랑 제곱을 함께 붙인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럼 얘가 루트 16과 같은 말이죠? 그럼 루트 16과 루트 15를 비교할 수가 있어. 그러면 아까 선생님 그랬어. 루트 A보다 루트 B가 더 크면 근호 안의 수도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뀐다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는 16과 15를 비교해 보는 거야. 그럼 16과 15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 16이 더 크지? 그럼 얘도 이게 더 크겠지? 그럼 얘도 이게 더 큰 거야. 얘는 같은 수니까. 자, 대소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 문자로 한번 정리해 줄게요. A랑 루트 B의 대소 관계를 비교하고 싶으면 A를 바꿔야 돼? 루트 B를 바꿔야 돼? A를 바꿔야 돼. A를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어떻게 바꾸는 거야?
루트 a의 제곱을 바꾸는 거야. 그러면 얘랑 얘랑 비교하고 싶으면 근호 안의 수끼리 비교할 수 있다고. 그러면 a 제곱과 b를 비교하시고요. 이 비교한 게 그대로 부등호 방향 올라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